네, 안녕하세요. 오리온TV 팟캐스트 다같이 정착생활 다정한 대학 친구 정현정. 박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남자 박희성입니다. 네, 유성 씨. 네. 어쩌죠? 오늘이 대망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라고요? 네. 아유, 그래도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까지 더 열심히 해보고 또 마지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임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옆에다 홍보해주고 광고해주고 막 카카오톡으로 여기 링크 보내주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면 마지막에 될 수가 없어요. 제작진이 맞아요.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요. 맞아요. 저희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 저희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대망의 재테크 편인데요. 재테크라면 뭐 요즘 난리도 아니죠. 아유, 저는 뭐 이거 정말 관심 많거든요. 저도 관심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재테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테크 전문가로 우리은행의 반포역 지점 지점장이신 차성훈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돈이 정말 많으신 분이죠. 네, 자기 돈은 없고 회사 정말. 돈을 들으시는 분인데. 아, 본인 돈은 많으시겠죠. 아, 그럴까요? 오늘 그 꿀팁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책도 가져오고 부채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는데 뭐 점을 보실지 전 궁금합니다. 아무튼 기대 좀 해보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네, 탈북민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입국 15년 차예요. 와. 15년 차면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김미양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와, 벌써 그 대한민국 오신 지 20년이 되셨고 서울살이 하고 계시는 윤민선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야, 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와가지고 돈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북한말 이런 분들을 돈주라고 하거든요. 와, 네, 돈주 돈주. 민서님. 네, 오늘 한번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민서님은 그러면 지금 20년이 됐다고 하면 네. 굉장히 와.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 왔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올 당시 나이가 18살이었고 현재는 대학교를 여기서 이제 피부 전공을 했었고 아, 피부좀 역시 피부가 네. 강체가 납니다. 뭘 그러니까요. 발랐는지 너무 반짝반짝합니다. 궁금한데. 네. 저기면 조명을 세게 보이나요? 때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환하게 보이네요. 네. 아까 네. 저희 또 카메라를 설치할 때 자기 옆모습이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요. 옆으로 때려달라고. 옆으로만 찍어달라고 네, 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부탁했는데. 잘 보이나요? 옆모습 근데 정말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모습만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미양님도 한국에 오신 지 꽤 되셨어요. 아, 15년 예예예. 이면. 벌써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번 남았네요. 많이 바뀌었네요. 예예, 그렇죠. 벌써 아이고. 15년이 됐어요. 네,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으신 참 많을 분, 것 같아요. 네, 나오셨고요. 전 또 우리 지점장님 지금 손이고 뭐 어디고 다 번쩍번쩍 금색으로 칠하고 계세요. 금으로 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거 다 재테크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금으로 재테크 많이 하거든요.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양님, 민서님 모두 오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저희가 이 자리에 초대를 했고요. 그런데 차성우 지점장님, 우리 그 탈북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 재테크 하면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요. 저도 관심이 많고 유성 씨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정작 재테크가 뭔가 이 말 자체부터 좀 어려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뭔가 말을 좀 설명을 풀어주세요. 네, 테크하면 풀어주세요. 뭔가 기술인 그렇죠. 것 같긴데 재테크 이거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우선은 제 얼굴부터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궁금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그러시면 궁금하지 않아. 아, 갑자기 또 얼굴 얘기를 얼평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밖에 나가면 이제 많이 사채업자로 오해를 해요. 근데 이제 생긴 거하고 틀려서 네. 현직 은행 지점장이고요. 와. 믿으셔도 됩니다. 아, 네, 저희한테 이제 명함도 주시고 양복에 네. 이렇게 배지도 달려 있어요. 네. 재테크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는 또 모르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중에 나가 보시면 수많은 재테크 책자들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따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테크를 딱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돈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버는 거를 재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나가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재테크예요?
포함될 수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종류로 보면 뭐 금융도 있고요, 외환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여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선택해서 접근하느냐, 이게 이제 재테크의 핵심이 되겠죠. 저는 이제 재테크라고 하면 약간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어디다가 들어요. 내 돈을 집어넣고 네. 그게 알아서 굴러가는 게 재테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일단 돈을 버는 건 다 재테크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저도 재테크 하면은 저축해둔 돈을 가지고 뭐 흔히 말해서 막 돈을 굴린다라고 하잖아요. 안 여기도 굴러가죠? 투자했다가 저기도 잘 투자했다가 안 굴러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또 코인, 음. 뭐 부동산, 청년 세대들도 관심이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근데 청년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우선 청년들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은 청년들을 마스크 세대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세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쓰럽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또 취업도 너무 어렵고 그렇죠.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 받고 결혼을 하면 내 집 장만도 너무 어렵고 지점장님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옆에서 답답합니다. 찔려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에서 보면 금융교육하고 성교육이 제일 부족해요. 네.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금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또 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실제 교육에서는 그 두 가지가 빠져 있죠. 네, 오늘은 그래서 금융만 파헤치겠습니다. 네. 성교육 쪽으로 다 가지 마세요. 네, 그건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젊은 세대들은 재테크가 이제 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빨리 접근하시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든 이제 동기부여를 받으셔가지고 꼭 공부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 저희가 정말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는 어떤 젊은 청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테크 누구나 관심이 있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민서님 그러면 이제 재테크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 오신지 꽤 많이 됐을 것 같아서 재테크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재테크 혹시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까 MC 분이 얘기하셨는데 코인 아, 네. 비트코인 하세요? 네, 민서님. 코인을 조금 요새는 많이 이제 주식을 조금씩 했다가 이제 네. 코인은 지금 현재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뭐 부동산도 많이 관심이 가고 하지만 제일 이제 크게 관심이 가는 것은 내 집 마련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 마련. 오케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또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지 뒤에 가서 저희가 차차 좀 들어보고요. 우리 미양님도 그러면 코인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재테크. 그렇죠.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재테크 뭘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재테크를 하는 건 없고요. 네. 그냥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는 거. 저축. 저축만 하고 계시는 어, 거예요. 예. 저축을 하면 또 이자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테크예요. 요즘은 이자가 없어요. 요즘에 이율이 되게 그냥, 낮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뭐 특별히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오늘이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 방송이 기회가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끝까지 그렇죠.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지정자님, 저희 이렇게 두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어떤 분은 저축을 해서 돈을 묵혀두고, 어떤 분은 또 코인 좀 적극적인 좀 투자를 하시고 이런 재테크 방법들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작정 재테크에 뛰어들기보다는 돈을 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불려 나갈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재테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거든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어떤 부자인지를 모르잖아. 내가 뭐 빌딩을 갖고 싶은지 아니면 10억을 모으고 싶은지 이게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부자.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그냥 얘기하는 꿈 같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몽상가라고 하죠. 몽상가. 몽상가. 개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꿈을 실현시키는
드림 빌더가 되시라는 거죠. 아 드림 빌더. 그렇죠. 영어 명언 되게 나오나요? 있어 보이게 또 쓰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꿈을 쪼개가지고 작은 거부터 해서 목표를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듯이 차근차근 꿈을 키워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큰 목표를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작은 목표부터 하는 게 큰 좋나요? 목표를 먼저 세우고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큰 목표는 뭐냐면 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림. 꿈이면 작은 목표는 플랜을 짜가지고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계획을 그렇죠. 세워라. 네. 네, 사실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이 나오신 두 분은 아마 자본주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이제 간 한국에 오신 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네. 돈에 대한 개념도 잘 몰라요.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는지, 요걸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많이 벌어야 되는지. 사실 우리 탈북민들이 배울 게 참 많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인들보다. 근데 재테크의 이 원칙과 투자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한 계획부터 우리 탈북민들은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지점장님 차근차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탈북민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있다가 네.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이제 오셨죠. 네. 어색하시고 뭐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라는 거는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뭐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거를 그냥 자본주의라고 안 하고 신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아, 그거를. 이제 좀 발전된 개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네. 많은 사람. 이 자본가들한테 이익이 집중되는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돈이 얘기죠. 돈을 버는 그런 그렇죠. 세계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사장님이 식당을 운영을 하세요. 예를 든 거예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네, 미양님 좀 설레고 예. 계셔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저분이 종업원이세요. 민수님 네, 저. 저분이. 그래서 이제 저 종업원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생활비 쓰고 뭐하고 했더니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사장이 워낙 짜게 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사장님은 저 종업원 때문에 사실은 돈을 더 법니다. 근데 저 종업원 분이 나 그럼 돈 더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야근까지 해가지고 2배로 일을 한 거야. 네. 그럼 월급 조금 좀 더 받겠죠. 1.5배 받겠죠. 그렇다고 부자는 안 됩니다. 아, 또 그걸 하나. 어떻게 단념하세요? 이거 쓰리잡 재택하실 수도 있죠. 월급이 작으니까. 코인 해가지고 하룻밤에 1,000만 원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저 종업원이 2배로 뛴 덕에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동자는 노동자끼리의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본가를 사장님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그걸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너무 이해가 쏙쏙 그렇죠. 됩니다, 뭔지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사장님이 뭘 갖고 있냐면 식당이라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저분은 종업원 분은 생산수단이 아니고 노동력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재테크를 했잖아요.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 생산수단을 확보를 해야죠. 노동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재테크를 좀 발전을 해야 된다. 원칙은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키포인트를 투기와 투자로 나눠드릴게요. 투기와 투자. 투기라고 하면 약간 뭔가 억양이 안 좋아 보여요. 맞아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네, 있죠. 사기 느낌인데. 뭔가 불법을 저질러서 저지르는 느낌. 돈을 그렇죠. 버는 것 근데 같은. 이제 일반 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투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일확천금을 바란다든가 아니면 시중 금리가 뭐 1, 2%인데 뭐 10%의 고금리를 바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랑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건 그렇죠. 투기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누가 저 일반 금리가 1, 2%인데 10% 준다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우리 민서님은 이제 그 투기하고 계시거든요. 아하. 코인. 그 투기인가요? 하룻밤에 30% 오릅니다. 네, 많이 오를 때는. 그리고 하룻밤에 40% 빠지고요. 또 그것도 투기 중에 하나인가요? 그럼요. 투기하고 계신 투기하게 돼요. 네. 투기 중에 또 하나는
몰빵이에요, 몰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장님이 야 이거 돈 된다더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뭐 전문가도 아닌데. 예?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몰빵을 하는 것도 와. 투기입니다. 있는 돈 맞아. 없는 돈 다 그게 끌어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는 뭐냐? 투자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우선 장기해야 돼. 장기 단기는 장투라고 하죠. 그렇죠. 기본 개념이 장기예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 나눠서 투자. 분산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어. 몰빵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칙을 지키고 하면은 합법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종류, 생산 수단과 같은 종류들은 말씀드린 대로 금융도 있고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오늘은 제가 우선 이제 금융 쪽하고 부동산 쪽을 집중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 아주 안내를 꿀팁을 해도록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부동산 하면 돈이 많아야 투자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굉장히 깊거든요. 네. 근데 우리 또 맞아요. 지점장님이 아니다. 1,000만 원만 있어도 어. 부동산이 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꿀팁. 어떡해? 겁니다. 어떡해? 진짜요? 네, 자, 1,000만 원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자, 좀 천만 원 알려주십시오. 가지고 빨리 수가 있구나. 빨리 코인에서 빼요. 코인을 괜찮아요. 몰빵은 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차 지점장님, 저희 그 손해 보는 거랑 사기를 당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우선은 재테크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펀드 같은 경우예요. 이제 펀드 같은 경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장님이 매월 적금을 붓듯이 네. 안정적으로 붓는 거는 거의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목돈을 이 펀드가 돈이 된다고 확 지르는 순간 네. 경기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손해 보는 경우고 사기는 얘기가 좀 틀린데 이제 특히 탈북민 이제 분들이나 일반 서민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카더라 통신이에요. 이게 하더라. 뭐냐면, 뭐뭐 카더라. 하다더라. 급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서 누가 위험하죠. 야 저기 저 땅 저거 되게 좋은 땅인데 곧 저기 옆에 길이 나고 말이지. 야, 저기 KTX 들어선다더라. 그렇지 그렇지. 음. 그리고 옆에 뭐 허가가 나는데 말이야. 그리고 사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으면 쥐가 사지. 그분이 1,000만 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쥐가 사지. 그걸 남을 왜 주라고. 그러니까요. 없어도 빌려서 사야죠. 그렇죠? 그럼 확실한 정보면. 그거를 절대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카더라 통신이 꼭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금융 쪽에서도 뭐 야 어디 펀드 이거 하면 뭐 큰 돈 수익을 낸대더라. 그럼 지나라고 지나. 그거를 뭐 남한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요. 투기와 투자도 구분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몰빵을 피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수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러 가지 그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냐고. 불가능하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러한 전문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본인 친해지고 있습니다. 지점장님이다. 지점장님. 지점장님이 아까 네, 지점장님. 들어올 때 본인 술 엄청 좋아한다고. 네, 새벽 마시고 양주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탈북민들이 사실상 이 사기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 손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일반 서민들보다 많이 노출이 좀 돼 있어요. 그런 거 우리 탈북민들이 또 옆에 주변에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야 저거 괜찮다다 이러면 사실 그걸 못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확실한 음.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좀 배제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걸 어떻게 좀 키울 수 있는지 거기 공부합니다. 우선은 주변에 그렇게 재테크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뭐 그런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 분산돼 있고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은행도 그거를 역할을 그렇죠. 안 해줘요. 그렇죠.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업체에 강의를 나갈 때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편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네. 취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고기만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재테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체계적으로 내가 재테크를 원칙을 세우고 뭐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먼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했다고 치면 그 실현을 통해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종잣돈을 먼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재테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잣돈 마련을 안 하고 계속 뭐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뭐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종잣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불릴 수 있는 진짜 재테크가 시작이 되거든.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먹돈. 네, 주먹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드머니.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두 분, 미양님과 민서님, 네, 두 분 어떻게 뭐 좀 재테크를 하기 위한 그런 주먹돈 마련을 하고 계세요? 우리 민서님부터. 일단은 뭐 네. 그래도 굉장히 여유가 있으세요. 이미 있다. 재테크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나라에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나중에 뭐 회사에서 어떻게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노란우산공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강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이런 데도 좀 관심이 많지만은 그것은 무조건 최대치로 지금 끌어올려서 제가 이제 조금 여유 자금이 네. 없더라도 그거는 조금 재테크로서 제가 앞으로 퇴직 일을 못했을 때 이제 퇴직금으로 좀 마련하기 위한 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민서님과 미향님 두 분 다 재테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있지요.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는 50줄에 들어서거든요. 네. 근데 아직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해야 되겠다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꼬박꼬박 내고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참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아요. 네네네. 그렇지. 우리 또 개개인별로 뭔가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길을 모르니까 그냥 저축만 저 같은 경우 그냥 네. 저축하고 뭐 옆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좀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빼고. 네. 바로 빼고.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벌고 싶다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산다든가 아니면 어디다 땅을 좀 사놓고 거기다 나중에 어떻게 뭐 농사를 하든 뭐 집을 짓고 사든 뭐 이런 세세한 어떤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노후 준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만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걸 그렇죠. 우리 차장님께서 네. 우리 지점장님께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플랜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앞에 사장님은 노란우산을 말씀을 하셨고 네. 아주 잘하신 거예요. 노란우산 네. 공제.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이거는 사업자에 대한 그 연금성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압류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부도가 나든 망해도 그거는 남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그래서 잘하신 건데 아까 말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거죠. 또 여기 사장님께서는 적금을 부신다고 했잖아요. 네. 적금을 부시는 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붓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자는 없습니다, 사실. 은행의 이자는 거의 없다. 1% 안팎인데 그 이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거 뭐 1% 가지고 뭘 하겠어요? 너무 이율 물가 낮아요. 상승률은 그거보다 더 세단 말이죠. 은행원이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그럼 가서 은행에다 적금 안 할 것 같은데. 자,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